네, 반갑습니다. 저는 퍼스널 아이웨어 브랜드 브리즘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콥틱의 공동대표 박형진입니다. 저는 2006년도부터 지금 21년 동안 안경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경과 눈에 대한 여러 가지 제가 알고 있는 사항들 오늘 전달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안경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도구이잖아요. 우리의 시력을 보완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면서 이 예민한 얼굴에 하루 종일 쓰고 있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안경의 그 핵심 포인트는 얼마나 편안한가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안경 자체의 디자인이나 브랜드에 좀 집착을 하다 보면 내 얼굴과 이 안경이 잘 맞는지, 그래서 내가 진짜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되게 유명한 브랜드의 안경인데, 딱 썼을 때 보시면 옆으로 보시면 이 각도가 되게 많이 꺾여 있고 앞에서도 지금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이제 해외 유명 브랜드인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게 서양인 얼굴에 맞춰져 있는 디자인이라서 이런 동양인인 한국인이 썼을 때 코는 서양인보다 낮고 또 그 이마의 각도도 서양인들이 훨씬 더 많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렌즈의 각도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거리에서 보면은 유명 브랜드 안경을 이렇게 잘못 쓰고 계신 경우가 많고, 그래서 우리 얼굴에 안 맞기 때문에 당연히 불편할 것이고, 그리고 렌즈가 원래 설계되어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렌즈를 쓰셔도 그 도수라든지 어지러움증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 얼굴에 잘 맞는, 특히 이제 동양인을 위한 안경이 맞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내 얼굴 특성을 최대한 반영을 한 안경인지를 잘 확인을 하셔야 이제 편하게 쓰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안경을 고르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이, 사실 그 안경이 영향을 미치는 우리 얼굴의 요소가 어떤 것이냐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눈동자 사이의 거리예요. 그래서 이 안경테의 중심하고 우리 눈동자의 중심이 거의 일치했을 때 사실 렌즈가 가장 제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고, 두께도 좀 더 얇은 부분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미간 사이의 거리하고 이게 맞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코 높이, 그리고 귀까지의 거리, 각도, 이런 것들이 사실 개개인이 다 제각각인데, 안경은 대부분 기성품들은 그 맞춤 제작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얼굴에 좀 특이점을 못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귀가 양쪽이 짝짝인 경우는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쪽으로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귀까지 거리가 긴데 안경 다리가 거기까지 못 가다 보니까 이렇게 걸쳐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앞에 각도도 무너지고 여기 제대로 못 잡아주기 때문에 또 무게가 더 앞으로 쏠려서 불편하고, 이런 식으로 내 얼굴의 특성을 이 안경이 반영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물론 이제 대부분 안경사분들이 전문적인 스킬을 가지고서 피팅을 해주십니다. 피팅을 해주실 때 안경사분들이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잘 해주시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피팅으로 이게 조정이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나의 개성이 너무 강할 경우에는 피팅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그 자체로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또 개인 맞춤 안경 브랜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안경 착용에 있어서 너무 불편이 컸다, 그러면 저희 브리즘 같은 브랜드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안경은 사실 안경테와 이제 렌즈의 결합물이다 보니까 이 기준이 다양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안경 렌즈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 테가 조금 오래되거나 닳는다고 해서 트렌드에 조금 뒤처져 보일 수는 있고, 약간 뭔가 헐거워질 수는 있지만 그건 다시 조정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우리의 눈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렌즈 같은 경우는 사실 한 2년 정도 쓰고 나면 많은 경우 스크래치가 막 생깁니다. 보통 우리가 멀티 코팅이라는 걸 해서 이제 렌즈를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이 렌즈는 대강 내가 취급을 해도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튼튼할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과거에 우리가 썼던 안경 렌즈는 유리로 만들어져 있어서 유리의 장점은 스크래치가 잘 안 나고 투명하다는 점, 단점은 무겁고 깨진다는 점. 그래서 이게 이런 안전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99.9% 다 플라스틱 렌즈로 넘어왔습니다. 플라스틱 렌즈의 장점은 이제 가볍다는 거, 깨지지 않는다는 것, 단점은 스크래치에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멀티 코팅을 하긴 하지만, 그 코팅을 아무리 비싼 코팅을 하더라도 우리가 취급을 잘 못한다면은 사실 스크래치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꼭 말씀드리는 거는, 특히 이제 전문 용어로 메리아스 이런 걸로 안경 닦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티셔츠로 닦고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닦으시는데, 저희는 이 코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스크래치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해
제공해드리는 안경 닦는 극세사 천으로 꼭 닦아달라고 요청을 드리고요. 꼭 가방에 하나씩 넣어 다니시면서 거친 소재로서 렌즈에 스크래치를 내는 그런 거를 이제 안 하시기를 이제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관리를 또 잘 하더라도 또 이제 코팅은 그 열에 취약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뭐 헤어 드라이기를 가까이 댄다거나 사우나 같은 데 쓰고 간다거나 이랬을 때도 코팅이 또 녹아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코팅을 최대한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조심해서 써주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2년 정도 지나면은 스크래치와 어느 정도의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그렇게 교체를 하는 것을 저희는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가 또 그 시력 자체도 1, 2년마다 조금씩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서 도수를 조정해 주는 것이 우리가 깨끗하고 맑은 시야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압축이라는 용어 자체가 고객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낸 표현이긴 한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굴절률이 높은 렌즈를 고른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굴절률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같은 두께의 렌즈로도 더 빛을 많이 껐기 때문에 시력이 매우 나쁘신 분들이 보통 렌즈가 너무 두꺼워져서 불편함을 겪으시는데, 이런 굴절률이 높고 또는 압축을 많이 한 렌즈 쓰면 상대적으로 얇은 렌즈로도 이 굴절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이제 깨끗하게 시야를 가질 수 있다. 이래서 그 압축을 많이 한 렌즈를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무조건 좋은 거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렇게 얇아지는 만큼 빛의 굴절에 있어서 좀 왜곡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딱 이 렌즈 원래 모양대로 볼록하게 생긴 렌즈가 빛을 모아주는 성질이 가장 좋은 거고, 이걸 평평하고 이렇게 그 얇게 만들수록 빛의 꺾임이 좀 분산되거나 이런 왜곡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력이 너무 나쁘지 않은 분이라면 적절한 그 굴절률, 적절한 압축을 한 렌즈를 이제 안경사의 추천을 통해서 선택하시는 거를 저희도 추천을 드리고요. 시력이 많이 나쁘지 않은데 나는 무조건 고사양으로 할 거야, 압축 많이 한 걸로 주세요,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얼굴 자체가 뭐 82억 명의 인구를 다 얼굴을 보고 우리가 누군지 판단을 할 정도로 정말 오미조미란 이 좁은 그 영역에 많은 요소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우리가 안경을 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코죠. 아무래도 이 무게가 코에 다 걸리고. 근데 우리 코 모양을 가만 보시면은 이게 이제 가로축이 있고 세로축이 있으면서 경사가 떠져 있어요. 그 경사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가면서 점점 넓어지는, 그래서 의외로 되게 복잡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게 또 좌우가 삐뚤어진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 피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노즈패드 암 또는 그 코받침의 이제 기둥을 조절을 해가지고 여기에 안착을 시키는데, 사실 이게 생각만큼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코가 다 다르게 생기고, 거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균형이 있다거나, 또는 내 코의 기성이 너무 강해서 기존의 기성태로 이게 또 안 맞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콧자국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나의 이런 코의 복잡한 입체적인 구조를 이 안경이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안경사분한테 그런 부분을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시고 피팅을 정확하게 해달라고 하시는 방법이 최우선이고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코 기둥의 넓이가 너무 넓다거나, 오히려 좁은데 코가 높아서 각도가 너무 가파르다거나, 또 이런 여러 가지 개개인의 차별점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또 저희가 이런 맞춤 디자인과 맞춤 생산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개인 맞춤 안경이라는 솔루션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선글라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특히 여름철에 강력한 이 직사광선으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하는 건데, 요즘 이제 일단 잡화점이나 패션 스토어에서 이 선글라스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글라스 렌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건데, 일부 이런 저렴한 제품들 중에는 자외선 차단 코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그런 렌즈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어두운 선글라스를 쓰게 되면 우리의 동공이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자외선이 차단이 안 되면 오히려 선글라스를 안 썼을 때보다 확장된 동공을 통해서 자외선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게 선글라스인데, 알고 봤더니 내 눈을 해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UV400 이런 마크가 붙어 있고 UV 차단이 되는 그런 렌즈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사실 대부분의 그 안경원에서 취급하는 렌즈들은 다 기본적으로 이런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지만 좀 너무 저렴한 채널이나 패션 채널에서는 가끔 그런 게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선글라스는 아무래도 이제 패션 소독으로서 많이 활용을 하시다 보니까 디자인 그리고 연예인 누구누구가 썼다 이런 거에 되게 집착을 많이 하시는데 뭐 사실 많은 경우 연예인들은 얼굴도 작고 코도 오똑하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잘 어울렸던 선글라스가 나한테 안 어울리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일반 안경과 마찬가지로 이 선글라스도 내 얼굴에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나의 개성에 어울리는 내 취향과 내 얼굴 형태에 맞는지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맹목적으로 트렌드만 쫓기보다는 내 얼굴의 특성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써보시면서 나의 이미지에 맞는 거를 찾아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시면 선글라스 쓰실 때도 훨씬 편하고 더 예쁘게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약간 유명 브랜드에서 취급하고 있으면 아마 기본적으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렴하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자외선 차단 코팅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믿을 만한 채널이라면 제 생각으로는 기본적으로 선글라스로 출시를 한다면 그런 자외선 차단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그 고객님들 만날 때마다 가장 가슴이 철렁하는 순간이 안경을 한 손으로 이렇게 벗으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근데 안경이라는 게 보면은 우리 얼굴이 대칭이듯이 안경도 좌우가 대칭으로 생겼잖아요. 모든 생김새와 기능이 좌우 대칭인 물건을 한쪽으로만 계속 힘을 가하게 되면 결국에는 압력이 이쪽으로 다 가게 돼서 안경이 좌우가 삐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쓰다 보면은 계속 이쪽은 헐거워지고 이쪽은 빡빡해지면은 균형이 무너지고 그래서 뭐 흘러내린다거나 이런 불편함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을 소중하게 생각하듯이 안경도 쓰고 벗을 때 꼭 두 손으로 이렇게 같이 쓰고 벗어야지 이 형태의 안정감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고 이런 힌지의 그런 그 적당한 압력도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두 손으로 쓰고 벗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렌즈 닦으실 때는 꼭 저희가 제공해드린 그 안경 닦기 천을 또 사용을 해주시고 지금 또 이제 여름이 오고 있고 정말 이제 차를 야외에 대놓으면은 막 엄청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 멀티 코팅이 열에 되게 약합니다. 7, 80도 정도 고온에 계속 노출이 되면 이 코팅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거로우시더라도 선글라스나 이런 안경을 차에 그냥 보관을 하고서 야외에 주차를 하는 것은 여름철에는 꼭 삼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안경 케이스 하나에다가 안경 여러 개 넣어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안경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또 흠집을 냅니다. 그래서 역시 번거로우시더라도 멀티 케이스를 사서 여러 개를 따로따로 가지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케이스 여러 개 따로 보관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우리의 눈을 도와주기 위한 소도구이기 때문에 이 안경을 얼마나 내가 잘 케어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눈이 그만큼 더 편한 거고요. 더 나 스스로도 세상을 더 밝게 맑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 눈을 보호하듯이 안경도 같이 보호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할 때 교과서로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재미있는 또는 의미가 있는 회사의 사례를 가지고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을 하는 목적은 최고 경영자를 이제 양성하기 위해서 그 뭐 재무 마케팅, 회계 이런 식으로 한 기업이 돌아가는 상황을 쪼개서 보는 게 아니라 경영자가 판단해야 되는 이슈는 되게 복합적이고 이렇게 다양한 면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회사의 사례를 마치 소설책처럼 이렇게 써서 전달을 해주고 당신이 이 회사의 경영자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걸로 유명하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세계에서 잘하고 있는 회사들을 이제 케이스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한민국 스타트업 중에서는 최초로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이런 케이스 스터디 대상이 됐고요. 저희를 선정을 해주신 이제 교수님이 전략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그분의 말씀이 저희 매장을 이제 우연히 방문하고서 본인이 안경을 오랫동안 써온 헤비 유저인데 그동안 안경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안경 맞추는 과정도 힘들고 안경 제품도 힘들어서 고통을 많이 받아왔는데 일단 이런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3D 스캔을 기반으로 한 맞춤 안경을 만드는 저희 브리즘 매장을 경험하시고 나서 이렇게 고객이 중심에 있고 그리고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돌아가던 거를 디지털로 이렇게 혁신한 안경 브랜드를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이 사례를 가지고서 정말 이제 과거에 뭔가 좀 그 소비자 친화적이지 않은 그런 산업을 혁신하고 있는 사례로서
이 사례를 좀 알려보고 싶다라고 제안을 주셔서 저희 회사를 대상으로 한 케이스 스터디가 나왔고요. 실제로 제안을 주시고 나서 6개월 뒤에 리서처 두 분하고 같이 오셔서 일주일 동안 저희 회사를 탈탈 털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성원들 다 인터뷰하시고 공장도 매장도 다 가보시고 고객도 만나보시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 케이스가 나왔고 참고로 올해 3월에 저희가 하버드 대학교에 가서 이제 경영대학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하고 수업을 같이 참여를 하는 또 그런 영광스러운 경험도 했었습니다.